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좀 지루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을 좀 재미있게 하고 싶다.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지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 우리 청중들이 듣고 있는 청자들이 좀 지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생각들은 남성분들이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의 이성이 즐겁게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일 텐데요. 주로 우리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방송인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방송인들 같은 경우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려면 웃겨야 한다? 그럼 우리가 꼭 그렇게 코미디언처럼 웃겨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웃기는 재능이 있으세요? 저는 웃기는 재능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막 웃고 박장대소 하게끔 할 만할 재주는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재미있다의 정의를 웃기다라고 내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리는 재미있게 말하는 방법은요,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방법, 즉 듣고 있는 사람이 계속 이 이야기를 듣고 싶게 만드는 것, 또 듣고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을 저는 재미있게 말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코미디언처럼 웃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안 맞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좀 잘하고 싶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좀 지루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말을 재미있게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의 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주변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화를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쭉 이어서 대화를 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단답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할 말이 굳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상대방과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결국은 상대와 굉장히 적극적으로 깊은 공감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을 짧게 끊어서 결국 공감이 뚝뚝 끊어지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말주변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요, 어떤 결과를 일으키느냐, 상대가 그분의 말하기에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게 만드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방,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을 재미있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남성분들이라면 내가 말을 재미있게 하고 싶은 상대가 이성이겠죠? 그러면 이 둘 간에 더 이상 진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 상대가 궁금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좀 재미있게 하고 스토리텔링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스피치 강사인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원초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각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오감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오감이 뭔가요? 시각, 청각, 그리고 미각, 그리고 후각, 그리고 촉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 맛을 느끼죠? 또 사물을 보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만족감을 느끼죠? 그리고 듣는 부분들의 청각적인 부분을 느끼겠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라는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이기도 해요. 자, 그럼 오감으로 이야기를 해야 말을 재미있게 좀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례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수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걸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말 주변이 조금 부족한 분들, 말을 재미있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 어제 여행 갔다 왔다며? 여수 갔다 왔다며? 어땠어? 좋았어. 바다지 뭐. 자, 이렇게 되면 대화가 뚝 끊기게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시각적인 표현을 하라는 게 무슨 넘어졌느니, 거기서 아주 특별한 재미가 있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시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상대방이 이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이야기를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여수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너 그거 알아? 외국의 나폴리 같은 풍경 그림에서 본 적 있어? 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집들이 되게 작게 이렇게 줄줄이 질비해 있는 거야. 그 모습이 약간 꼬마 집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서 동화 속 약간 백설공주가 일곱 난장이들하고 사는 집 같은 거 있지? 그리고 그 해변가에 그 파도가 진짜 파란색인 거야. 정말 나는 물이 그렇게 파란색인 걸 되게 오랜만에 본 거 있지? 그렇게 여수가 진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어. 자,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이 이야기가 새롭고 뭔가 신박하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보다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이 이야기에 데리고 올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청각적인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청각적인 느낌이라는 것은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예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왜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장난칠 때 초록색 칠판들 많이 썼잖아요. 요즘은 화이트보드 같은 걸 썼지만 예전에 그 초록색 칠판 같은 거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하면 손으로 그 칠판 긁는 소리 있죠. 그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생각 한 번쯤 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약간 우리 되게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이 칠판 긁는 소리 내는 거 그거 되게 끔찍했던 기억이 한 번쯤은 날 수 있어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좀 까마득한 옛날, 여기 약간 같은 세대 아니신 분들은 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소리가 느껴지듯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 또한 청각적인 부분들을 깨우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감을 이용하면요, 완전하게 느끼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후각적인 부분이에요. 너 하우드 스피치 갔을 때 어땠어? 일단 향기가 너무 좋은 거야. 딱 들어섰을 때 너 그거 알아? 꽃집을 딱 갔을 때 여러 가지 향이 좀 섞여 있는데 꽃향기들이 되게 많이 섞여 있는 느낌인 거 있지? 장미향의 그 뭐랄까, 그 장미향 특유의 강한 향부터 그냥 들판에 피어나는 그 약간 되게 자연스러운 들꽃향부터 그리고 해바라기의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니? 뭔가 독특한 그 향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의 숲에 온 향이 좀 많이 나더라고. 약간 이런 느낌만 해도 정말 제가 지금 향을 제대로 표현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대략적으로 맞아. 그 숲속 향, 뭔가 꽃향기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훨씬 더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미각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음식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 너 어제 뭐 먹었다며? 그거 되게 맛있었어? 어땠어? 뭐 먹을만 했어.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어제 내가 되게 새로운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아보카도의 그 약간 되게 부드러운 맛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땡땡이라는 풀잎이 있는데 그게 약간 쌉싸름한 맛이 느껴지거든? 근데 그 두 개가 합해지니까 약간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함이 되게 잘 어울리는 거야. 그게 묘하게 계속 식감을 자극하는 거 있지? 라고 얘기했을 때 대략 그런 맛도 있구나 라고 느끼게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촉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촉각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지는 듯한 느낌이겠죠.
친구가 차를 샀대요. 그러면 야, 요즘에 그거 되게 잘 나가는 차 아니야? 그 차 어때? 아, 그 차, 되게 좋아. 그 차, 뭐 요즘에 그 차 많이 타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더 이상 이 얘기가 이어지지 않겠죠? 자, 그 차 어땠어? 아, 일단 앉았을 때 있지? 그 시트의 푹신푹신함이 너 침대에 굉장히 높은 침대 있잖아. 거기 딱 앉으면 뭔가 푹 꺼지는 느낌이잖아. 그런 느낌으로 앉았을 때 굉장히 푹신푹신한 거야. 그리고 왜 만졌을 때 오돌도돌하면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 아니? 그 느낌으로 이렇게 시트 옆에 판들이 이렇게 다 놓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손을 놨을 때 되게 편안한 거 있지? 핸들을 잡았을 때 그 부분들이 되게 약간 그립감이 되게 좋더라. 약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다, 스토리텔링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렸던 방법은 바로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관찰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기록해 봤던 것들을 말로 풀어낼 수 있는 오감을 자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말을 잘하는 방법 타고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주변을 기억해내는 것부터 여러분의 스토리텔링은 시작됩니다.